시장을 이기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미 해외에서는 2차 대유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원래는 이제 코로나가 과거에 처음 딱 왔을 때는 시장에 엄청난 충격 아니었습니까?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요. 산업별로는 피해 섹터, 수혜 섹터 이렇게 나눠서 움직이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일단 지수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이게 지수의 왜곡 현상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종목별로 봤을 땐 떨어지는 종목 수가 훨씬 더 우세합니다. 지수의 방향성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삼성전자와 거기에 이제 좀 더 추가하자면 네이버, 카카오가 같이 올라준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도 시총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만 좀 오르는 이러한 좀 그 시장의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은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는 사실 지금 약간 그 우려가 있어요. 이제 그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이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3월에 일단 한번 그렇게 좀 이제 대파도가 한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5월 달에 한번 또 이제 그 서울 그 이태원 발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조금 시장이 우려했는데 그때는 오히려 지수가 올랐어요. 그때 이제 지수가 한 2,000선을 회복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을 우려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거보다 사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글로벌 확진자 수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휴가 시즌에 들어가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그 봉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측면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민감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물론 이 단순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한다, 뭐 2차 대유행이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시장의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시장의 상승 레벨이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지수에 왔는데 마침 또 공교롭게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라는 부분과 맞물리면서 시장에 좀 조정이 좀 나타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다만 이제 그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보더라도 최근에 어떤 그 코로나19 재확산 이슈가 굳이 뭐 시장의 그 악재 레벨을 놓고 보자면은 좀 약간 후순위예요. 오히려 지금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뭐 미국이 왜 빨리 또 이제 그 새로운 부양책을 빨리 왜 협의를 안 하느냐. 아니면 뭐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장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 부분이 꼭 뭐 시장의 절대적인 악재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은 사실 하나 이제 제가 더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확산이 좀 재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이게 대유행이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재확산이 반복이 되면서 장기화되는 모습이 연출되면은 사실 하반기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거죠. 네. 사실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코로나19 좀 이제 그 확진자 수가 꺾이면서 하반기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전망들이 조금 좀 이제 톤 다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우려가 좀 더 강해질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표들이 꺾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러한 그 지표들의 어떤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더 따라서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이 부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저는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예, 뭐 뺐다 껌블리라고 하잖아요. 기정사실화. 그러니까 이미 한번 경험을 했었고 또 알려져 있는 악재의 영향력으로 조금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이 부분보다 이제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미국의 이제 그 추가적인 부양책은 지금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서로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 일정상 지금 한 9월 8일 정도까지는 의회가 열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이후로 좀 미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원이 그때까지 휴회거든요. 그렇죠. 휴회죠. 휴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뭐 행정조치로 해서 주당 $300의 실업보험 추가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일단 가능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시간이 좀 걸려요. 당장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소비라든가 경제 활동에 미치는 공백으로 인한 어떤 부정적인 부담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소비 절벽에 대한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사실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얘기고
여기에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이슈는 지금 뭐 변동성을 계속해서 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고위급 무역 합의 이행 점검 회의가 일단 연기가 됐는데 이게 언제 다시 개최될 것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날짜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가운데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 수위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뭐 이제 어떻게 보면 화웨이에 대해서도 뭐 추가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어떤 그 뉴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을 앞둔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겠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이번 주의 이벤트는 그 7월 연준 FOMC 의사록경 공개 그리고 이제 이후에 어떤 연준의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 정책 관련해서 포워드 가이던스에 좀 변화를 줄 것이다. 이런 뭐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용인은 하고 이런 쪽으로 좀 갈 것이다. 이렇게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실현화가 된다면은 상당히 또 시장에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 쪽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사실 연준의 이런 방향성이 이제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이제 그 7월에 연준 FOMC 의사를 공개해서 어느 정도의 뉘앙스의 어떤 발언들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시장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참 이게 코로나19라는 게 묘합니다. 이걸 또 핑계 삼아서 연준이 돈을 풀 수 있는 어떠한 빌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번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더 좀 강력하게 돈 풀기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그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가느냐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리는 이제 미국이 중국 기업 때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틱톡이나 뭐 화웨이 등등이 나오고 조금씩 그 범위를 확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게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하면서 미중 갈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최악의 국면까지는 그렇죠. 양쪽 다 바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이제 미중 그 무역 회담 연기된 것도 마찬가지의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면은 화웨이나 틱톡에 때리기에 나서지만 국내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산업이 적지 않습니까? 피해로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사실 화웨이 때리기의 가장 큰 수혜 기업은 삼성전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사 이제 보면 그렇죠. 반사이익의 기대감, 뭐 5G 관련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그 어떤 좀 강력한 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뭐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슈가 계속 불거지면서 뭐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말 그 중간에서 잘 그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속내는 모르니까요. 그렇죠. 개별 기업의 입장으로 보면은 저는 사실 뭐 그 일정 부분 뭐 분명히 피해를 보는 기업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상당히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알게 모르게 수혜를 입는 그런 쪽으로 이제 어떤 그 방향성을 좀 잡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어떤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그런 쪽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예. 내용들을 조금 더 뜯어봐야 되겠지만 중국과 미국의 갈등의 골이 극단적으로까지 가지는 않는다면 오히려 이것을 노려서 이제 반사 이익을 잘 좀 자리를 우리나라도 좀 만들어야겠죠. 예, 그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되고요. 이제 시장 내부적으로 전반적인 종목별 반응을 보면 오늘도 보면 언택트 관련주,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과거에 올랐었던 섹터가 오른단 말이에요. 원격 의료도 그렇고 이제 온라인 교육 관련주도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그동안 좀 많이 뒷걸음질 쳤었던 진단 키트주도 오늘 반등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 언택트 관련주들이 오르는 부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좀 연휴 기간 동안에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교육 관련해서도 다시 이제 그 비대면 수업 쪽으로 조금 이제 방향이 좀 잡히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또 원격 그 이제 그 재택근무 회사들이 굉장히 또 늘어났어요. 사실 또 오늘부로 해가지고 늘어나는 부분들 사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아시겠지만은 뭐 이런 언택트 관련주들이 한동안 이제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좀 시장의 흐름이 넘어갔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히 지난주에 그랬죠. 특히 지난주에 그랬죠. 경기 민감주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일제히 좀 반등을 하면서 시장의 중심이 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또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고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저는 조금 이제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이런 그 인터넷 관련주라든가 또 비대면 교육 관련주 또 재택근무 관련주 이런 것들과 또 진학키트 관련주는 조금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진학키트 관련주도 이번에 실적 나왔지만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밀렸어요. 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반영된 부분들이 오히려 실적의 어떤 그 발표를 어떤 매도 타이밍으로 잡았던 이런 수급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려가 나오는 것이 물론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은 2분기가 실적의 피크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는 사실 이런 그 진학키트 관련된 산업 자체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뭐 외국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뛰어들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 물량은 지금 5월부터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 단가 경쟁도 지금 그렇죠. 나오는 이제 그런 가격 현상이- 경쟁까지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지금 조금씩 반영이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물론 이제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심리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어질지 여부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이 필요하고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언택트라는 개념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마 시장의 대세 그리고 산업의 대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언택트 관련돼 있는 뭐 이런 온라인 관련주라든가 또 이제 교육 관련주라든가 또 이제 인터넷 그 어떤 플랫폼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이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택트 관련해서 결제 서비스도 있고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콕 집어서 어느 섹터에 가장 주목하세요?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플랫폼 관련주예요. 제가 이 플랫폼, 시간에 여러 번 카카오, 말씀드린 네이버 그렇죠. 이런 쪽, 예. 사실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중간중간에 눌림목이 있고 조정은 있었겠지만은 계속해서 우상향입니다. 계속 신고가를 뚫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마치 미국에서 최근에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신고가를 뚫는 거고 비슷한 흐름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러한 플랫폼 관련주에 좀 주목을 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그린 뉴딜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전기차, 해상풍력 이쪽, 5G 이쪽이 양봉 그리면서 좀 낙폭을 많이 만회하고 지금 올라서고 있거든요. 네네. 플러스로 전환된 기업들이 많은데 이쪽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으세요? 뭐 한 이제 30초밖에 남진 않았는데. 정책 예.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부의 정책 방향이 지금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에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선행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위주의 저는 대응은 계속해서 이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정책 모멘텀에 대해서 지속성에 그 좀 기대감을 거는 멘트 마지막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마케돈 2부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뭐 종목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대응 전략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어진 MTN 순서들을 통해서 그 힌트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